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3초 정격증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집중을 위해서 일단 여기서 끊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더 많아. 3초 정격증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이 대장 정격증, 위 정격증, 폐 승격증보다 더 많아.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증만 확인하면 자석으로 바늘 대신 삼심을 구사하니까. 어떻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은 삼침 기초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 수소형 상화 3초경의 3초는 무형의 장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기다. 천기누설급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거 상기하세요. 3초는 수도를 통리시키는 유형의 장보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것은 인터스티엄, 의과학적인 근거도 말씀드렸어요. 세포 외 기질에서 용질 배제 및 삼투압의 증폭, 세포 외 매트릭스에서의 적합성 및 유압, 수압의 전도도, 그리고 조직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간질의 유체 흐름, 이것이 수소형 상화 3초 상화경의 3초, 무형의 장부가 아니라 오퍼레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형의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 전신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질 유체 구획에서 습이 정체되면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제일 심한 고초열 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알레르기 비염의 병인이라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3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간질 구획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 대목을 인용해 보는데요. 영문과 번역본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류코트리엔 및 키마제는 선, 즉 샘선자의 분비 샘선 세포의 유체 유출 및 점액 분비를 자극합니다. 히스타민, 브레드키닌, 류코트리엔 및 혈소판 활성화 인자는 모세혈관 후 정맥의 내피세포를 활성화하여 혈관 확장, 혈관 투과성 및 세포 부착을 유도합니다. 모세혈관 후 정맥 내피세포의 수축은 틈을 열어서 정수압 혈관 내 압력이 혈장을 간질 공간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mm H2O의 압력은 간질을 통해 상피 기저막을 통해 상피세포와 비강 내강으로의 밀착 접합부 사이에서 혈관에서 유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압에 의해 구동되는 손상되지 않은 가역적 이벤트입니다. 괄호 열고, 이건 제가 보충한 것, 간질 공간으로의 혈장 삼출은 현저한 조직 부종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승격증, 위정격증, 대장정격증은 사람이 좀 음습하고 통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3초 정격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무엇이 막힌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다시 읽어드리죠. 간질 공간으로의 혈장 삼출은 현저한 조직 부종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겉으로 볼 땐 아니 그냥 샤프하게 생겼는데 음습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 증상은 매우 심각한 증상들을 이야기해요. 아나필락시스, 고초열 등의 심각한 알레르기성 반응이 더 자주 나타난대요. 용어 해설, 류코트리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에서 백혈구가 생성해내는 물질, 키마제,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탈과립에 관여하는 물질, 인체 체액 조절에 중요한 물질인 엔지오텐신 1과 2 전환의 보조 역할을 하는 효소, 그러니까 전신 체액 조절에 필요한 그러한 물질들이에요. 그러한 물질들이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증폭이 되면서 유체 압력을 증가시킨다. 유체에 습을 많이 삼출, 스며들게 한다. 유체 공간이, 간질 공간이 습으로 꽉 차. 습으로 꽉 찬다고. 그런데 습으로 꽉 차니까 그 습으로 인해서 비강, 부비동, 폐를 자극해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천식 발작이 급증한다. 그런데 그 반응이 좀 극렬하대요. 고초열이란 알레르기성 비염 발작 시 눈, 콧속, 입천장 등이 붉고 따갑고 몹시 가려운 즉, 이걸 고초열이라고 해요. 아나필락시스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알레르기성 염증의 발생이라는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아나필락시스, 고초열, 습진 및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현재 선진국 사람들의 약 25%를 환자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의 경우 25%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대.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무해한 물질인 알레르기 항원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만성 알레르기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 후, 즉 뭐냐면 이 그림을 보셔야 돼. 자, 이 그림, 이 논문에 포함된 그림인데 항원이 여기 에어웨이 점막 부분으로 침투했어요. 상기도든 하기도든. 그러면 즉각 우리 몸에 데նդ리틱 세포, 2차 면역이 아니라 선천 면역 세포인 대색세포나 수지상 세포가 먼저 골기해서 대응을 해요.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서 그 정보를 보조 T세포에게 이런 놈이 나타나면 무조건 적군이니까 물리쳐 했어요. 그래서 B세포의 체액성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체액성 면역 반응이 나타나려면 그렇죠. 점막 부분에도 유체 공간에도 유체가 증가해요. 일시적으로 B세포 면역력이 발휘될 때는. 그런데 이때는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이 돼요. 그런데 그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그것이 유체 공간으로 스며들 정도로 양이 많으면 그러면 전신에 그 반응이 나타나. 그러니까 전신에 면역 과잉 반응이 나타나니까 유체 공간의 알레르기 반응은 더더욱 증상이 극렬하게 나타난다. 즉 이러한 작용 후에 혈액으로 들어가 간질액으로 접근한 후 전신적으로 분배됩니다. 항원이 폐로 들어왔어요. 상기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면역 반응은 전신의 면역 세포들을 화들짝 깨워요. 그래서 B세포의 체액성 면역 반응이 증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간질 공간에서 활발해지면 간질 공간의 유체가 축적이 돼요. 축적. 제대로 흐르지가 않고. 그래서 고초열 증상이 더 심각하게, 극렬하게, 극심하게 나타난대요. 과민 면역 반응이 3초 공간으로 확산되었다. 간질 구획으로. 그 후 혈액으로 들어가 간질액으로 접근한 후 전신적으로 그 면역 반응이 분배가 된다. 고로 아나필락시스, 고초열, 습진,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전신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고초열 증상 같은 경우가 극심하게, 극렬하게 그냥 눈을 흡입하고 싶어. 코를 흡입하고 싶어. 안 떼버리고 싶어. 입천장 그냥 박박 긁고 싶어. 3초 전격증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면 그러면 3초 전격을 놓는다. 그런데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인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처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심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관련 내용들 찾아보시고요. 미리. 네, 이것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3초 정격증의 알레르기성 비염천식, 네, 간질 유체 구획에 광범위한 과잉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전신에 과잉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취약한 곳인 코, 눈, 입천장 그리고 폐강에 알레르기 발작이 극렬하게, 극심하게, 익스트림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초열 증세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3초 전격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번 시리즈 정리해 드릴게요. 폐습냉인 경우에는 폐성격, 폐습냉과 위가에 꿀꿀꿀꿀 물이 많아 위장격, 그리고 더운 날씨 장마철에 더운 사우나탕에만 가면 애가 숨을 못 쉬어 대장정격. 확인은 림프절을 확인한다. 위정격은 복진 배를 눌러보아서 물소리 꿀꿀꿀꿀 우르르 꽝꽝거리면 물침대 같으면 위정격이다. 3초 정격은 그렇죠, 광범위한 면역 과민 반응인데 이것도 문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해요. 폐성격증이나 위정격증, 대장정격증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초 정격증에는 말랐는데도 3초 부위에 유체가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심장에 문제 있나 보다. 그런데 애가 알레르기성 비염천식이 그때마다 발작이 더 심해. 아, 알레르기 고초열이 심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원인이 간질 구익에 물이 유체가 많이 축적되어 있구나. 문진으로 가능하다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물론 카디액 하트와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병원에 데려가 보면 아니 심장에 문제 없어. 근데 애가 왜 그럴까요? 아,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그래. 얘 간질 구익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3초 정격이다. 자세한 것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심화 과정합니다. 네, 심화 과정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어드릴 거고요. 일단 기초 시리즈와 삼침 아카데미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모쪼록 환절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특히 어린이들 환자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다시 피드백 해보시면서, 그리고 일단 자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우리 방송 교재는 나중에 사도 돼. 그런데 여기 자석은 있어야지. 우리 방송 보고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자녀들에게 쉽게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적용해요. 초등학교 5년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리즈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아카데미, 그리고 또 심화과정, 그리고 역시 기초 응용편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